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스터디파이가 21.5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스터디파이는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한다는 비전하에 온라인 커머스, 웹툰, 웹소설, 유튜브, 틱톡 같은 창업, 부업 관련 교육과 직무, 영어 관련 20여 개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은 수강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만 제공하다 보니 끝까지 학습하는 사람이 평균 5%가 되지 않으나 스터디파이는 오프라인 학습 경험을 적용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50%라는 훨씬 더 높은 완주율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스터디파이는 내부에서 철저하게 기획 검토한 강사와 함께 강의를 제작해 완성도 있는 강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수강생의 선호도에 따라 영상 강의만 보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상품, 강사에게 코칭을 받으며 학습할 수 있는 상품을 나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터디파이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많은 영어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퀄슨과 협업할 예정이며 2021년 중에 100여 개 과정으로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터디파이는 2018년 9월 창업한 직후 바로 알토스 벤처스와 엔젤 투자자들에게 12억을 투자받고 창업 초기부터 전 직원이 원격 근무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독특한 사내 문화와 멋진 서비스로 투자를 유치한 스터디파이의 멋진 행보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전문 크로스보더 MCN 아도바가 10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아도바는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MCN 사업을 시작한 중국 전문 MCN 기업으로 유튜브가 없는 중국 영상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여 채널 개설, 인증, 수익화 등 장벽을 제거하고 실력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도바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채널들은 월 평균 20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그 바탕에는 플랫폼별로 채널을 고속 성장시키는 아도바만의 그 채널 그로스 해킹 전략과 강력한 영상 플랫폼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카펠라 그룹 보이스밴드 엑시트는 비리비리 입점 3일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하고 월간 신인 채널 탑 10에 선정되었으며 국내에서 평범한 주부 일상 이야기로 유튜브 4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하미마미는 중국 영상 플랫폼 진출 15일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목공 콘텐츠를 다루는 목공TV는 시과 비디오에 100만 이상 조회수 영상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조회수 40만 이상을 기록 중이라고 하네요. 네, 한편 아도바는 현재 중국 내 9개의 플랫폼에 걸쳐서 280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 중이고 얼마 전 중국에 진출한 국내 정상급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다들 유튜브에 주목할 때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려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도바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제품 전문 이커머스 기업인 페어스퀘어 커머스가 쿼드벤처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페어스퀘어 커머스는 디지털 세대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가전 쇼핑몰 디용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IT 기기 구독 서비스 페이시를 운영하는 디지털 전문 이커머스 스타트업입니다. 페어스퀘어 커머스 관계자에 따르면 디용과 페이시 모두 타겟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제품 구성 및 마케팅 전략 등으로 높은 재구매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설립 2년 차인 올해는 전년 대비 170% 이상 성장했으며 연매출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또한 페어스퀘어 커머스가 주력하고 있는 리퍼비시 제품 시장과 구독 경제 시장은 비용 절약과 재택근무 확산 등의 트렌드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점진적으로 진입하는 등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제품군의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페어스퀘어 커머스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코로나19로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용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2020년 활약이 돋보였던 블록체인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활용 대표 블록체인 서비스로 급부상 중인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통합 플랫폼 밀크가 있겠습니다. 지난 4월 글로벌 여행 여가 플랫폼 야놀자와의 연동을 시작으로 본격 서비스에 나선 밀크는 기존 포인트 마일리지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며 실생활에 유용한 실질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야놀자를 비롯해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
람다 256, 다날 핀테크, 트라발라닷컴 등 다양한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과 잇따라 파트너십을 넓혀오며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페이즈 서비스의 도서 문화상품권 거래 기능까지 추가하며 포인트를 넘어 디지털 자산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짜잔마트나 밀크팩 등 이용자 혜택 제공을 위한 참신하고 실질적인 부가 서비스들도 꾸준히 선보이면서 블록체인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밀크는 정식 서비스 7개월 만인 지난달 11월 앱 설치자 수 17만 명을 돌파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지갑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카카오 클립이 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는 지난 6월 디지털 자산을 쉽고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 클립을 선보였습니다. 네, 클립은 카카오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로 온라인 환경에서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이나 가상 포인트 등 이전까지 가치를 매기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온라인 활동 데이터나 개인 제작 콘텐츠 등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립 지갑의 외부 서비스를 연동해 가상자산과 NFT, 즉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 카드를 서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앱-투앱 기능도 추가됐으며 클립에서 보관 및 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 자산 가지수도 총 17가지로 지난 6월 출시 당시보다 7개 더 늘렸습니다. 그라운드X는 클립으로 디지털 자산 발급 및 활용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디지털 자산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과 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슈퍼트리는 플레이뎁 마켓플레이스라는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 특화 NFT 거래소 서비스를 지난 6월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NFT 게임 아이템을 타 이용자들과 자유롭게 판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페이스북의 HTML5 기반 게임 서비스인 페이스북 인스턴트 게임에도 진출했는데요. 슈퍼트리가 새롭게 선보인 신작 와일드 웨스트는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핀볼 아케이드 장르의 게임으로 두 개의 플리퍼를 이용해 튕겨낸 공이 다양한 표적을 맞춰 오랫동안 살아남아 점수를 획득해 나가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전 세계 13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게임사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슈퍼트리는 NHN, 넷마블, NC소프트, 아이템베이 등 게임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에 선정됐고 지난 6월에는 중기부 선정 아기 유니콘 200 육성 사업에 발탁되면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간편 결제 시장을 개척하면서 이용자 및 가맹점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다날 핀테크의 페이코인입니다. 네, 다날 핀테크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애플리케이션 페이코인을 통한 페이코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쇼핑, 도서 등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을 결제 시 사용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할인이나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가 통상 1.5에서 2%인 것과 비교해 페이코인의 결제 수수료는 1% 수준으로 매우 낮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덜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앱 2.0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페이코인 앱 1.0이 가상통화의 실생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앱 2.0은 유저들의 사용 패턴과 최근의 결제 트렌드를 분석하여 다른 결제 수단 대비 기능 및 편의성에서 디지털 자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페이코인은 현재 약 8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쓰고 코인 광풍이라고 불렸던 그 2017년이 지나간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했다고 표방한 많은 서비스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지금 자리 잡은 서비스들은 결국 실생활 속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것들만 살아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실용성, 편의성, 유용성을 갖추지 못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사라지고 오늘 소개한 기업들과 같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아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폭등하는 비트코인 가격만큼 다시 뛰는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주식회사 M15이 초기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인 라이브시티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추천해주세요. 네, 이번 대회는 CJ 라이브시티 단지 내 푸드코트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저비용, 고효율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아이디어 분야 총 2개인데요.
오픈이네이션 분야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200에서 300평 규모의 조리 공간에서 음식 조리를 완성해 600평 규모 식사 공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선과 음식 품질을 유지하는 자동화 서빙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각 분야당 최대 3개 팀을 선발하는데 대회에서 선발된 팀은 제한 솔루션 구현, 즉 POC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CJ 라이브 시티 유관 프로젝트 참여 기회와 총 1,500만 원의 우수 기업 상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1월 10일까지 CJ 라이브 시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